요새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10배, 100배, 1000배의 수익을 남기는 그런 일확천금을 여러분도 노리고 계신가요?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이제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2년 만에 서울 거래 60%가 이제 규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조금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9억 원 대출 규제 강화 후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상의 거래에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전용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4평형, 25평형의 아파트 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억 원 이하의 규제를 받는 아파트의 거래가 37%가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10억 초과 거래 비중은 이제 26.1%로 급증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의외이긴 한데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전용 5구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선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으니까 간단히만 보고 넘어간다면은 9억 이하일 때 LTV의 비율은 이제 40%이고요. 9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9억까지는 40%이니까는 40%가 나오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만 LTV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0억 초과에서는 이제 대출이 아예 불가가 돼요. 대출이 불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15억 초과의 아파트는 거래가 많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겠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여기에서 보면은 9억 이하의 거래 비중을 살펴봤을 때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 40%의 LTV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의 아파트의 비율은 2020년 같은 경우에 70.4%에서 2021년 최근까지는 39.7%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LTV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40%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약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40%예요. 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하고 비규제 지역은 또 비율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40%의 규제를 받으니까는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거래가 이제 줄어들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5억 초과의 거래 비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 9.4%였는데 15.6%, 그리고 21.2%, 그리고 23%로 늘어났어요. 원래는 제가 봤을 때 이 15억 초과 같은 물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민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가 고가의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갈 수 있게끔 대출을 어느 정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15억 초과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다 10억 원을 넘어가고 15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 아예 대출을 불가해 놓으면 이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수도권 외곽이나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대출을 아예 묶어놓은 15억 초과의 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절대로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벌어가지고 근로소득을 통해가지고 이 주택 마련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이 불가가 아니라 일부는 1주택자가 뭐 점프를 한다던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일부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 거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주택들의 거래가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LTV나 DSR 같은 강력한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분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제 추후에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렇게 아파트의 거래가 급감하는 것은 오히려 저가의 아파트들, 서민이 필요한 아파트는 이 대출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15억 초과의 대출이 불가한 아파트들은 거래가 좀 비중이 늘고 있고, 참 제가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20대, 30대들이 영끌을 통해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대출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보다는 또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갭 투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금 31.8%에서 41.7% 그리고 전국도 올라가는 이런 영끌로 아파트를 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죠. 최근에 2021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끌로 아파트를 사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의 투자 지도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2030에 국한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도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2030의 신규 투자자가 53.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이에요. 그리고 가상화폐, 최근에는 자산이라고 가상화폐도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2030 세대가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 세대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율은 이제 2019년도 28.3%에서 이제 수치가 좀 올라서 31%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대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일부의 소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끌이라고 하는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한 형태가 있고 부동산을 그리고 이 영끌을 할 수 없는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이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부동산을 사기에는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올랐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가 안 되니까 대출이 많이 안 되니까 규제로 주식을 통해 가지고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면 어떨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번외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전자산이라고 그래도 불릴 수 있는 부동산에 이동을 시키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은 휴지 조각이 되지도 않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 부동성 그리고 개별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안전자산의 형태가 남아있죠. 그래서 비교적 주식이나 가상화폐보다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최근에는 너무나 많이 오른 그런 부동산의 가격들을 보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너무나 집중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2030 세대들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을 과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로또를 통해 가지고 뭐 수십억에 당첨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돈을 관리 못하고 그리고 다시 원래 살았던 로또가 되지 않았던 그 삶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뉴스라든가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스포츠 스타라든가 뭐 연예계 스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원히 내가 이렇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아직 20대, 30대에는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삶의 연륜이 좀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계속 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통해서 벌어봤기 때문에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물론 주식이나 가상화폐까지는 모르지만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투자의 재테크 수단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는 시기가 2030의 시대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투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이런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 상황을 이제 보면은 최근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끌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 2030 세대들이 주택 매입을 했다면 지금은 2030이 공포매수 주춤 대출 규제가 풀려도 집을 안 살 겁니다 라고 한다고 해요. 지금이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사겠다 라고 관망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앞서서 살펴본 자료하고 본다면은 바로 생각의 차이 전환이 빠르게 전환됐고 이 기사가 완전히 양면성의 기사를 보이고 있죠. 주택의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좀 주니까는 지금 현재 2030 무료를 해서 연끌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변화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이 최고점이고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과, 그리고 주택 공급의 그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두 개의 가격의 오름과 내림, 두 개의 현상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공급 부족하고, 그리고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있을 양도세 완화, 이런 거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또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점이고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가격이 떨어질지 오를지 예측을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현재 최고점이고 떨어진다고 하면 기다렸다 사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거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규제가 풀린다, 완화된다, 이런 시점이 오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과 같이 15억 초과의 주택들 앞서 살펴본, 살 수 있습니까? 15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규제가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대출을 완화하게 된다면, 그리고 LTV 40%, 그리고 DTI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DSR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면, 내가 살 수 없었던 주택을 내가 조금 대출을 활용하게 된다면,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시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주택을 지금 구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무주택자 분들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할 겁니다. 아, 이제 다주택자들이 대출이 완화되면은 자기네 주택들 팔려고 하는구나, 떠넘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택의 가격들이 하염없이 떨어진다면 누가 먼저 사느냐? 다주택자들이 먼저 삽니다. 무주택자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본 사람들, 주택을 사고 팔았던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런 주택들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전과 틀린 양상을 보일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주택을 먼저 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주택이 떨어지면 사겠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왜냐면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오를 때는 빚을 내 가지고라도 연끌을 해서라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출 규제가 풀려도 안 산다.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가격들이 많이 오른 가격들이 약간 급매물성으로 되는 것들만 팔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이 부동산을 또 사기 위해 집중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주택자 분들이었거나 주택을 살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출의 규제의 시점이 오게 된다면,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대출의 규제 시점이 올 것 같은데, 이 규제의 시점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가 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둘러보시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격의 조정이 있겠지만은 장기간 가져가고 내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마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관망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살지 안 살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관망하는 사람들이 주택 수요로 급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또 관망하겠지만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주택자의 포지션,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적정하게 떨어진 주택을 살려고 아마 또 노력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런 대출의 규제가 풀려도 안 살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대출의 규제 완화가 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면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기회에 내가 살 수 있는 주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체크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는 이제 하염없이 또 조정받겠구나,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와 수치화를 통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서 부동산을 예측할 것 같았으면 그분들은 몇 조 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분들은 몇 조 원을 지금 그 데이터를 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금리 하나만으로도 볼 수가 없고, 유동성 자금만으로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규제 정책으로만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해가지고 그 심리까지도 포함돼가지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물며 인간인 그 미천한 존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주택을 사라, 팔아라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 의견은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진리는 무엇이냐면, 무주택자분들은 1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내가 1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심적인 안정과 아울러서 주택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살면서 기다리면 되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내가 이거를 환가해 가지고 자산의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주택자의 포지션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코인을 외치는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생활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산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코인 같은 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제가 첨언을 좀 드린다면은, 코인 같은 거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대장주의 코인들을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잭팟을 노리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코인들을 사가지고 내가 조금 돈을 놓고 100배, 10배, 1000배를 노려야 되지만은, 안정적인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수요층들이 많은 코인들을 선택해야지 그나마 리스크가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코인을 통해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생각을 하는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일부 하나의 경험을 통한 코인의 투자는 괜찮지만은, 지금 굉장히 불안정성에 있는 이런 코인의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비트로 주식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답답하면은 지금 어려운 시국에서 주식을 통해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작전주나 세력주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선 세력주라든가 작전주, 이런 일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투자하기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인 주식들을 하나씩 사가지고 모아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 가지고 잘못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정말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멘탈적으로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그런 주식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너무 집중해가지고 몰두하기보다는 안전성이 있는 자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 가점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서 20대 중반의 분들, 30대 초반의 분들 당첨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도 마찬가지로 당첨되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갭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미리 해놓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추후에 입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기면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더 일확천금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추후에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내 돈과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 나의 여유 자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주식 들과 코인들, 이런 것들의 비율들을 적절히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분명히 코인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분과 아닌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거짓 없고 꾸밈 없고 진정성 있는 제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100% 무조건 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시고 양쪽 귀를 열어두시고 한쪽에 편향적인 생각만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